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좀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이제 청약에 훈풍이 불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장이 자이의 선착순 청약이 굉장히 흥행을 이뤘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시그널 같아서 제가 기사를 좀 준비해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반 청약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특별공급, 특공이라고 하죠. 그게 있고, 그냥 일반 1순위 그리고 2순위 청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보통 이제 아파트 부동산 시장 경기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특별공급과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최근에는 무순위 줍줍까지는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나왔고, 심지어 관심을 모았던 이 강동구의 둔촌주공도 그렇게 무순위 줍줍으로 넘어갔고, 아마도 선착순 줍줍도 나올 것 같은데 장이 자이 레디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선착순 줍줍에서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기사에 따르면 90% 가까운 계약률을 이뤄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타임스 뉴스 기사에서 사진을 가져온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 현장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GS건설 분양 소장 선착순 신청금이 500건 이상 들어왔고, 이중 계약이 상당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착순 공급을 통해 전체 분양분의 80에서 90% 정도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주요한 것은 비단 서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라든가 의정부 그리고 지방에서도 투자자들이 왔다. 이번에 다 팔리진 않겠지만 완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여기 신문 기사에 따르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조합의 결정으로 중도금 대출 안심금리 보장제라는 거를 시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금리가 막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6%까지는 계약자가 내는 거지만 6% 초과하면 그건 조합이 내주겠다라면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6%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올해 12월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3년 2월이니까 약 10개월 정도 후면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반등장 증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뒤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13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화해놨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였는데 1년에서 3년 정도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장이는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데 22년 12월에 청약을 받았다면 23년 12월에는 매도할 수 있겠고, 이번에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아무리 늦어도 23년 12월 또는 24년 2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둔촌주공하고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청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12억이 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허용해줬고,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게 실거주 의무를 해놨었습니다. 청약을 반드시 거주할 사람들만 와서 받아라라는 건데, 이 규제도 없애줬기 때문에 순전히 이 분양권 거래를 전매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드디어 서울에 또 열렸고, 그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로 선정돼서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이 장이자이 레디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허용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별 2개를 쳐놨는데, 정부의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도 분양권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시키면서 자금을 돌아가게 하고 숨통을 트였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고, 또 이 분양권을 거래하고 처음 사고 이런 투자자들은
이유는 보통 경험이 이미 있는 유경험자들이고 또 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필요로 할 때 돈 싸들고 배포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가 풀어주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 중에 하나이고, 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계약금이 뭐 1억이다 그럼 1억만 일단 박아놓고 기다렸다가 이 12월이 넘어서 이게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피 받고 거래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제 저는 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싶은데, 이 사건의 의미는 진짜 투자하고픈 서울이라는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 경기장이 문을 열었다라는 거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몰려갔었는데 굳이 이제 지방을 왜 가냐라는 게 될 거고, 물론 여기서 맹점은 지방시장은 지방아파트 시장 나름대로의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고 거기도 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서울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열렸던 게 좀 큰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 규제 때문에 법인을 세워가지고 공시 1억 이하의 아파트 소액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굳이 이제 소액 투자하러 그렇게 짤짤이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굳이 요새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소액 투자 강의해 주는 거 들으러 안 다녀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번에 장의자이 레디언트에서 선착순 청약을 통해서 이렇게 소진시켜 나가는 걸 보고 세 줄 요약을 말씀드리면, 장의자이 레디언트가 처음에 일반 청약을 할 땐 잘 안 돼. 그런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풀리니까 완판으로 가는 모양새다. 서울도 다시 투자자들이 활동할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거를 세 줄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포동이나 도곡동만 가도 조금 이제 역에서 먼 곳이 거나 혹은 역에서 가깝지만 구축인 곳들은 약 16억이면은 20평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호가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이 레디언트가 10억에 30평대 아파트로 나와 있다는 거는 정말 비싼 가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10억이라는 걸 보고 옆에 단지들은 뭐 8억에도 거래됐는데 저걸 왜 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데 베팅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나도 지금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 테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테고 한데, 강남도 이제 16억권에 어느 정도 매물들이 손에 닿을 듯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단지 V턴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반면에 지금 이 매물들을 살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만한 가격대에 이제 매물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서울도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9억 이하 아파트에서 5억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에 1년만 시행한다는 거에 혹해서 그 절판 마케팅에 마음을 졸이면서 뛰어들기보다는,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이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좋은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올 테니까 그거를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지금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들, 내가 내 가족들과 살고 싶어하는 매물의 가격들을 검색하면서 이것들을 마치 쇼핑할 때 장바구니 담아놓고 결제 전 단계로 만들어 놓듯이 좀 그렇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금리가 굉장히 오르면서 시장이 얼어붙었고 부동산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조차도 굉장히 지금 이 하락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 시장과 옆에 붙어 있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